마구잡이로 휘갈긴 듯한 그림.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 우리는 종종 예술작품들이 수억 원대에 거래되는 모습을 마주하곤 하는데요. 때때론 난해한 그림들이 고가로 거래되는 모습을 보며 아이러니를 느끼기도 하죠. 그렇다면 미술작품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미술시장은 크게 두 가지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흔히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부르는데요. 이는 작품이 거래되는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1차 시장은 보통 창작자로부터 구매자로 작품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술작품이 만들어져서 최초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을 말하죠. 이런 시장은 보통 갤러리를 통해 이뤄지는데요. 갤러리는 미술관과 달리 판매를 위해 미술품을 진열하고 전시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보통 갤러리는 미술품 거래를 통한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데요. 이를 위해 작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관객과 작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작품을 유통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것은 물론 작가를 발굴해 홍보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덕분에 갤러리 시장에선 신진 작가의 작품이 거래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1차 시장에선 아트페어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아트페어는 앞선 갤러리들이 협력해 한데 모여 관객을 만나는 행사를 말합니다. 구매 의향이 있는 관객들을 모이게 한 만큼 더 활발한 작품 거래를 기대할 수 있죠. 덕분에 현재 미술계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나 컨셉이 무엇인지 파악하기에도 좋습니다. 이와 달리 2차 시장은 보통 작가가 아닌 컬렉터 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거래가 일어난 작품을 재거래하는 시장인 셈인데요. 2차 시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옥션, 경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 소장자가 자신의 소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옥션에 의뢰하고 옥션은 구매 의향이 있는 다른 컬렉터들을 모아 경매를 진행합니다. 경매 시장은 보통 거래 이력이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에 집중하는데요. 때문에 신진 작가의 작품보다는 시장이 관심 있어 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이 시장에서 작품 가격이 형성되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장 구조와 다릅니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보통 수요와 공급이 맞닿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요. 예술 시장은 예측 시장 모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아래 작품의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작품 가격에도 그것이 제작되는 데 들었던 재료값과 인건비가 녹아들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작품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입니다. 작품의 미래 가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또한 다양한데요. 작가의 이력, 작품 거래 이력은 물론이고 작가의 예술적 철학 또는 화풍이 현재 트렌드 또는 미래의 트렌드와 연관이 있는지도 따지게 되죠. 다시 말해 작품의 스타일과 경향이 그 시대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작품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미술계의 주목도에 따라 작품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이 때문에 여러 이슈가 발생할수록 작품 가격이 오르는 특이한 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작가의 사망이나 은퇴와 같은 개인사 문제가 작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러한 이유죠. 마지막으로 작품을 구매하는 컬렉터의 개인적 애호도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때문에 거물 아트 딜러와 컬렉터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예술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술품 가격이 일반 상품과 또 다른 점은 바로 시간에 따른 가격 변화인데요. 예술작품은 희소성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수집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데 반해 예술작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통 가격이 오르는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미술 시장만의 독특한 특징을 활용해 재테크와 결합한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아트테크입니다. 아트와 재테크를 합친 이 흐름은 투자의 대상으로서 예술작품을 바라보고 재테크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론 예술작품을 심미적 관점이 아닌 돈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는 비판도 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술시장에 대한 자본의 관심을 이끌어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트테크를 더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조각 구매입니다. 사실 미술작품을 투자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은 유명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너무나도 비싸죠.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해당 작품을 구매할 엄두도 내기 어려운데요. 예술시장 또한 가진 자만이 다시 돈을 번다는 비판이 거셌죠. 이런 문제로부터 출발해 유명 작가의 예술 작품을 지분 형태로 나눠 구매할 수 있는 조각 구매 방식이 새롭게 대두됐는데요. 소액으로도 작품 구매에 참여할 수 있으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소투는 그러한 조각 구매 방식을 활용한 서비스인데요.
유명 작가의 작품을 조각 지분으로 나눠 소액 구매하고 작품을 재판매함으로써 남은 수익은 투자한 만큼 지분에 맞게 가져가는 것이죠. 소투는 기존의 폐쇄적인 유통망을 가진 미술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작품을 누구나 쉽게 구매, 소유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술 생태계의 관점에서도 많은 대중들을 예술 시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본은 미술 시장에 유입시키고 미술품 거래를 더욱더 활발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아트테크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짧은 텀으로 재판매가 이뤄진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때문에 재테크의 관점으로 투자한 참여자들에게 평균 40일 정도 만에 빠른 수익화의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간 소투는 백남준, 천경자, 후사마 야요이와 같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거래해왔는데요. 조각 구매를 통해 잠시나마 작품의 소장자가 되어보는 경험도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유망 작가들의 작품을 발굴해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새로운 작가들에게도 향하게 해 새로운 예술 시장을 구축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스니커즈와 같이 소장 가치가 있는 아이템도 이 서비스를 통해 조각 구매할 수 있는데요. 현재 10월 한 달간 신규 회원 가입을 하고 1,000원 이상 예치하신 분들 중 추첨해 물방울 화가로 유명한 김창렬 화백의 에디션 판화를 제공한다고도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총 15명 대가의 에디션 판화를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테크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겠죠. 새로운 재테크 방식으로서 떠오른 아트테크, 그리고 이를 재밌는 방식으로 활용한 소투.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죠? 물론 투자인 만큼 반드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로 소투를 통해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세요.